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난주 공방을 주고받았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무안군과 한평군까지 더해 4개의 자치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 4개의 주체가 품고 있는 서로 다른 셈법,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광주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무안군, 한평군과 함께 사자 대화를 제안하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평군, 무안군의 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한평군을 끌어들이지 말자며 무안군만을 포함한 3자 대화를 역제안한 겁니다. 광주시는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는 대신 이번 달까지 제3자 회담을 열어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습니다. 3자 대화냐 4자 대화냐를 놓고 양 시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이전이 거론되는 무안군과 한평군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시는 물론 전라남도를 향해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절대 반대라는 날카로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무안군 관계자는 3자 회담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며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역시 국민들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광주시와 끼어들지 말라는 전라남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고 이제 저희들이 대응할 부분을 정확히 정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 완공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해 마음이 급한 전라남도와 군공항 이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는 광주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는 광주시처럼 두 광역단체의 마음만 급한 양상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단칼에 끊어낼 지혜와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돼서 불편 겪은 분들 계시죠? 전산이 정상화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서류 발급이 재개됐습니다. 각 주민센터에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행정복지센터. 이른 아침부터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걸 떼야 되는데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못 하니까 저 전산이 복구됐는가 하고 또 가서 보면은 안 됐다고 아침부터 했는데. 목포시청 민원실에도 서류를 발급하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청을 찾은 겁니다.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데 서류가 급해서 토요일까지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빨리 왔어요.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전입신고 등 그 날짜에 반드시 민원 처리가 돼야 했던 그 업무들은 오늘 민원 처리를 해드리고 날짜는 17일로 소급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은 평소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리셔가지고 바빴는데 그 상태에서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행정 전산망이 정상화됐지만 미리 서류를 떼어놓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서류 발급 민원인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0.1%에 대해서만 녹슨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에서 열린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녹물의 주범인 건축물 내부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 이뤄진 가구가 최근 5년간 423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광주시 노후 주택 13만 세대 중 0.1% 규모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56만 가구 중 90%인 50만 가구에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며 광주시의 사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혀온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놓고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던 순찰차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9살 남성이 광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달아나자 경찰관들이 급하게 뒤쫓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이 남성은 이곳 현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다 잡아놓은 외국인 피의자를 놓친 것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이 피의자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을 때리고 달아났는데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보 사용 같은 부분은 심리적으로 그 경찰관이 상황을 피해서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광주경찰이 피의자를 잡고도 놓치는 일은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5달 전 월곡지구대로 잡혀온 외국인 10명이 창밖을 통해 달아났는데 경찰이 별도의 감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1년 전 하남파출소에서 벌어졌던 지명수배범 도주 사건 역시 경찰이 방심하다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이 올해 여러 차례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부 공문을 내고 교육도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러한 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한 거는 정말 경찰관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광주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압송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경위와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완도 해상에서 야간 항해를 하던 5,000톤급 화물선이 무인도의 충돌에 전복됐습니다.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다행히 선원 13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해상. 대형 화물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화물선에 접근합니다. 낮아가지고 빨리 접근해서 사람 한 명씩 옮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고 선박은 모래를 운반하던 5,000톤급 화물선으로 경남 진해로 항해하던 중 무인도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했습니다. 선원대사 선장이 해상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인명모진 최선을 다했어. 다행히 승선원 13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화물선은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결국 전복됐습니다. 선박에는 많은 양의 기름이 실려 있었던 상황. 해경은 특공대를 투입해 배 밑부분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고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사고 선박 주변 해상에 오일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제 석특단 안도구조 대원들이 해상에 입수해서 사고 선박 해상 에어베이트를 봉쇄를. 해경은 화물선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에서 특히 주목받은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주제 공연인데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에 또 연습에 거듭해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이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섬세한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음악의 강약을 표현합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에 나선 이들은 영암의 한 특수학교 학생들. 발달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지만 학생들의 열연에 관중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이 끝난 며칠 뒤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열리는 무용실. 학생들은 오늘도 공연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일주일에 2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벽하게 습득해 공연에 올리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무대 섰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아서. 동작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있지만 그게 좋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같은 느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공연이라 출연할 무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뭐 단돈 1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무대에만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들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투수들의 부진으로 올 시즌 아깝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해서는 쏠쏠한 외인 투수 확보와 FA 선수 잡기 등 선수층 보강이 필수인데요. 최근 열린 FA 시장에서 주력 선수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입단해서 16년을 줄곧 타이거즈에서만 뛴 김선빈. 오랜 주장까지 맡아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부진 여파에 힘들었던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년 전 총액 40억 원의 FA 계약했던 김선빈은 4년 통산 3할이 넘는 타율이 보여주듯 정교한 타격과 선구안으로 이번 2차 FA에서도 꼭 잡아야 할 선수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선빈이도 기아에 남고 싶어하고 저희 선빈 잡고 싶어하니까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이제 접근을 하자. 높은 대타 타율로 낮은 연봉에 비해서 가성비를 자랑했던 고종욱 선수의 FA 계약 여부도 관심이 합니다. 득점권 타율이 3할 4푼이 넘고 특히 만루 상황에서 4할 5푼을 웃도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쏠쏠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FA 대상은 아니지만 팀 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와의 단연 계약 등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17년 FA로 기아로 이적한 이후에 곧바로 팀의 중심 타자로 우승을 이끌었고 3년 전엔 47억 원의 두 번째 FA. 지난 두 시즌은 부상 등의 여파로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올 시즌 3할이 넘는 타격과 17개 홈런, 그리고 결승타 2위에 오르는 등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서로 입장을 좁혀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특히 FA 시장의 큰 손이었던 기아가 최근 몇 년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공격력을 갖춘 일루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리고 올 시즌 골머리를 앓았던 외인 용병 투수로 누구를 뽑느냐에도 스토브리그 기아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려 팬들이 모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2달 동안 기아 타이거즈 감독 퇴진 시위를 벌일 명목으로 팬들이 모은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성적 부진을 항의하는 LED 전광판 트럭 시위 등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으로 성금 700만 원을 모았는데 이 중 수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도서관을 돌며 책 1,500여 권을 훔친 혐의로 47살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